안녕하세요. 백세인생 김민우입니다. 여성은 일생 동안 여러 차례 몸의 변화를 맞이합니다. 생리를 시작하고 출산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 갱년기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신체 변화를 겪는데요. 특별히 이 갱년기 때는 정신적으로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삶의 여정에서 절대 피할 수 없는 이 갱년기를 건강하게 극복하는 방법을 오늘 준비했는데요. 오한진 박사님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네. 오늘 강연 주제가 네. 갱년기라고 들었는데 네. 갱년기 증상을 질환이라고 봐야 할지 뭐 사춘기 같은 성장 단계나 노화 단계에서 나타나는 어떤 증상이라고 봐야 할지 어떤가요? 뭐 두 가지가 다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라고 봐도 되고 네. 또 이런 어떤 한 현상이라고 봐도 되는데 모든 여성이 다 갱년기 증상을 겪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질병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이제 일생을 통해서 지나가면서 겪어야 하는 그런 어떤 통과 의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여성분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그럼 바로 박사님 강연 청해 듣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갱년기의 여성들이 어떤 증상들이 있고 또 어떻게 불편해 하시는지 또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갱년기 모르시는 분 없죠? 네. 다 겪으셨나요? 예, 겪는 중이에요. 네. 그런 상황. 예. 사실 이제 여성들의 나이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우리나라의 여성들의 평균 수명이 이제 뭐 90살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그 정도 되면 이 어릴 때 영아 사망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릴 때 사망한 아이들 때문에 평균 수명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영아를 지나온 사람들, 지금 살아있는 분들은 그 평균 수명보다 훨씬 더 잘 오랫도록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초고령 국가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90은 다 살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비를 좀 잘해야 되겠죠. 내가 90까지 살려면, 그죠? 자,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초고령 국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미 고령 인구, 65세 인구가 10%를 넘어서 15%를 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이상이 65세 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갱년기를 겪고 나서 그 증상이 지속적으로 오랫도록 고통스러우신 분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이 병원에 가서 의료비를 많이 지출하는 일도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노인성 진료, 노인들이 병원에 와서 쓰는 진료비가 그렇지 않은 노인이 아닌 사람들이 쓰는 거에 2배 이상 돈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만큼 많이 아프기도 하고 또 괴롭기도 하니까 병원으로 오시겠죠. 그것들과 또 이 갱년기도 상당히 연관이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갱년기 모르시는 분이 없죠? 남자들은요 모를까요? 자, 이 갱년기라는 것은 여성분들이 요즘에는 뭐 완경이라고도 하고 폐경이라고도 하는데 그 생리가 사라지는 그 시기 전후로 약 5년 정도, 뭐 길게 보면 한 10년 정도 이 시기를 우리가 이제 갱년기다 이렇게 이제 기간을 이야기하는 말로 쓰기 시작한 거죠. 이 갱년기의 영어 어원은 클리막테릭이라고 부릅니다. 이 클리막테릭이라는 이 단어는 클라이막스에서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최고점에 있다. 클라이막스에 있다. 이제는 내려가는 일만 남았다. 더 이상 올라갈 길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갱년기는 지금 현재 인생에서 내가 최고로 좋은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이때부터 이제 내려가니까 내리막길이니까 계속적으로 건강에도 또는 이런 감정적인 거에도 어떤 문제점들이 자꾸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갱년기 시기가 왜 오느냐 이거예요. 바로 여성 호르몬이라는 거랑 연관이 있는 겁니다. 이 여성 호르몬은 난소에서 만들죠. 그래서 이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 황체 호르몬 이걸 만들어내는데 이런 호르몬들을
더 이상 만들 수 없는 상태. 이걸 이제 우리가 갱년기 폐경 이렇게 이야기하죠. 완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성들은 여성 호르몬이 있어서 여성스러워지는 거죠. 또 여성스럽다는 뜻은 여성이 해낼 수 있는 그런 생식적인 문제에 이 여성 호르몬이 깊이 관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임신과 출산을 겪을 수 있는 그런 몸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이 여성 호르몬이라는 것은 참 대단한 역할을 하지만 이게 평생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50 즈음이 되면 여성 호르몬을 더 이상 만들어내지 못하게 된다 이거죠. 자, 이렇게 여성 호르몬이 급작스럽게 사라지니까 여성들의 신체가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여성들의 몸에 있는 모든 신체 기관에는 이 여성 호르몬이 역할을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성 호르몬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온몸의 모든 기관이 여기에 적응을 잘 못하니까 증상들이 나타나는 걸 갱년기 증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이 폐경된 여성들이 다 이 증상을 겪느냐? 그렇지 않아요. 조금 많이 보면 한 30% 정도, 조금 적게 보면 한 20% 정도의 여성들만 이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고, 한 70에서 80% 정도의 여성들은 폐경이 돼도 별 증상 없이 그냥 잘 편안하게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여성이 겪는 현상은 또 아니다. 하지만 한번 겪으면 굉장히 괴로움을 느낄 수 있고, 그 괴로움이 또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시는 분들도 있다. 뭐 10년, 20년 이렇게 지속되시는 분도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분들이 오세요. 연세가 한 60일 훨씬 넘어서 뭐 한 70 되셨는데, 아, 선생님 나 요즘에 갱년기인가 봐요, 이러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증상들이 이제 혼동이 되시는 거예요. 갱년기는 폐경 즈음에만 나타나지 한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느닷없이 다시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지금 뭐 폐경이 된 지 10년, 20년 지났는데 요즘에 와서 비슷한 증상이 있다. 이건 갱년기 증상이 아니고 다른 몸의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옳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갱년기 증상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추웠다, 뜨거워. 안 겪어봐서 아직 모르시잖아요. 들어서. 예, 여성 호르몬이 이렇게 갑자기 싹 사라지면 제일 먼저 이제 혈관 운동 증상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게 이제 우리 몸의 혈관의 이 작용이 금방금방 따라가지 못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겨울에도 이렇게 땀이 나고 식은땀이 나고 얼굴이 화끈거리니까 방문을 열어놓고 자야 되겠다. 도저히 그냥 잘 수가 없다. 이불이 흠뻑 젖어서 이거 뭐 내가 지금 목욕을 하고 자는 건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이게 첫 번째 증상입니다. 가장 처음 느껴지는 증상이고, 이런 증상 다음으로 오는 것들이 뭐냐 하면 이제 그 뒤로 이어서 기분의 변화가 와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약간 불안하고 우울한 느낌이 들게 되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져요. 그래서 냉장고 속에다 전화기를 넣어놓고 막 전화기 찾으러 다니고, 그다음에 빨래 삶는 분들 옛날에는 많이 있었죠. 요새는 좀 그런 게 줄어들었지만 빨래 삶는다고 올려놓고 빨래 다 태워 먹고, 예. 그런 경험을 예전에 어머님들은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집중력, 기억력 이런 게 떨어지니까 평상시와 다른 행동들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번씩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자신감이 떨어지죠. 나는 왜 이럴까? 딴 사람보다 나는 내가 좀 못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신경 내분비 증상이라고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는데, 요런 증상이 나타나면서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 이제 이 외부 생식기라고 하는 부분에 위축이 옵니다. 그러면서 분비물도 적어지고, 그러면서 부부관계 할 때 통증도 느껴지게 되고, 또 쉽게 요로 감염이 생겨요. 그래서 방광염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생기기가 쉽고, 그 방광염이 심해지면 신우신염이라고 하는 이런 질병도 자주 겪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요 이제 갱년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성욕도 다 떨어져 가지고 부부관계를 할 때마다 또는
남편이 가까이 온다고 할 때마다 신경질을 내는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죠. 또 이러면서 이제 여성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피부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콜라겐이라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교원질이라고 하는데 이 교원질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이 피부 자체가 남성 손 같이 되죠. 밑에 피하 지방도 줄어들고 그러면서 만지면 보들보들했던 손이 보들보들하지 않은 거예요. 금방 뼈도 만져지고 딱딱해지고 이렇게 된 거죠. 거기다가 관절의 통증도 생기기 시작하고 또 그러니까 이 요실금 같은 게 와요. 원래 남성은 이 소변 보는 방광 안에 안쪽에도 관략근이 있고 바깥쪽에도 관략근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있어서 소변을 오래 참을 수가 있어요. 남자는 양쪽을 다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성들은 한쪽에만 있어요. 그래서 이 방광에서 소변을 볼 때 그 꽉 잡아주는 관략근이 한쪽에만 있으니까 오래 못 참아요. 그래서 이제 막 요 절박이라고 그래서 소변 보러 가기도 전에 막 새는 이런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크게 웃어도 조금씩 소변이 나오는 이런 현상들도 생기게 되죠. 이게 전부 다 갱년기를 겪으면서 나타나는 증상들 중에 하나예요. 요게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이런 콜라겐이나 또는 엘라스틴이나 이런 이제 이 탄성을 주는 물질들이 줄어들면서 혈관도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혈관이 딱딱해지면 뭐가 오죠? 동맥경화 이런 게 오죠. 동맥경화라는 거는 동맥이라는 것은 굉장히 센 압력이 가는 거예요. 심장이 콱 누르면 피가 쭉 갈 때 이제 동맥으로 통해서 가는데 이 동맥은 그래서 신축성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너무 많은 힘이 올 때는 쫙 늘어나서 그 압력을 떨어뜨려줘야 혈압이 안 올라가는 거고 또 너무 적으면 쪼여줘서 피를 보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신축성이 좋아야 되는데 이런 신축성에 관계되는 콜라겐, 엘라스틴 뭐 이런 것들이 줄어드니까 신축성이 떨어지는 이 동맥 경화가 와요. 그러면 어느 날 혈압이 갑자기 올라갈 때 이걸 완충 작용을 못 하니까 한쪽 혈관이 터지거나 또는 막혀버리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심근경색이나 또는 뇌졸중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여성은 원래 이 여성 호르몬이라는 게 대단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콜레스테롤 관리를 잘 해줘요. 여성 호르몬은 이 콜레스테롤에서부터 여성 호르몬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에서 여성 호르몬을 잘 만들기 때문에 내 몸에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져도 여성 호르몬으로 쓰이니까 콜레스테롤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성 호르몬을 더 이상 안 만들면 콜레스테롤이 남게 돼요. 그래서 이제 폐경 되신 여성분들은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이 신경에도 이 여성 호르몬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뇌 신경을 굉장히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이제 여성 호르몬이 하는데 없어졌잖아요. 폐경이 돼서. 그러면 뇌 신경도 떨어져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집중력, 기억력 이런 것도 떨어지지만 또 감정에도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이 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마지막이 아니고 딱 마지막에 하나 더 남은 게 이제 여성 호르몬이 모자랐을 때 마지막이 뭐냐? 그게 바로 골다공증입니다. 이 여성 호르몬은 뼈에 있는 세포, 뼈 세포 중에 뼈 세포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일반 뼈 세포가 있고 하나는 뼈를 없애주는 파골 세포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조골 세포라고 해서 뼈를 만들어주는 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뭐 부러지진 않았지만 금이 간다거나 조금 상처가 나는 뼈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파골 세포가 거기를 싹 갉아먹고 그 뒤를 이어서 조골 세포가 뼈를 새로 만들어서 새 뼈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10년에 한 번 정도 온몸의 모든 뼈가 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10년에 한 번 정도. 그만큼 이제 이런 세포들이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이 이런 역할을 잘 조절해주고 있었는데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면 파골 세포가 세져요. 파골 세포가 뼈를 잡아먹는, 갉아먹는 거잖아요. 얘가 갉아먹었는데 조골 세포가 다 메꾸지를 못해. 너무 많이 갉아먹고 조골 세포는 맨날 하던 일만 하니까 그걸 다 메꾸지 못해서 뼈가 부족한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게 골다공증이에요. 그래서 폐경이 되고 매년 조금씩 뼈가 부족해져요. 왜? 파골세포가 더 많이 자꾸 갉아먹는데
조골세포가 못 채워주니까. 그래서 기어이 10년, 20년 이렇게 지나면 골다공증이라는 병이 오고, 그래서 이제 넘어질 때 손으로 짚으면 손이 부러지고, 또 엉덩이로 넘어지면 이 대퇴골이 부러지고 하는 이런 이제 골다공증성 골절이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예전에는 이게 이제 1992년도인데 미국 의사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의사들이 모이는데 거기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여성들은 여성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랬느냐? 모든 세상의 여성은 인종에 관계없이 폐경이 된다면 여성 호르몬 보충요법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92년도에 미국 의사협회에서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여성 호르몬을 막 폐경 대신 갱년기 여성들이 막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 많이 써서 좋아진 사람이 많았어요. 그리고 연구를 해보니까 여성 호르몬을 먹으면 심장 질환이 훨씬 안 오고 훨씬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성 호르몬을 사용하는 것이 정말 좋구나. 그렇게 해서 한 10여 년 정도를 사용했어요. 그러고 나서 여성 호르몬이 진짜 좋은지를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에서 아주 대규모 그 여성 호르몬을 만드는 제약회사가 돈을 낸 정말 대규모 연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해서 보니까 이게 뭐야? 여성 호르몬을 오래 먹었더니 문제가 생기네. 유방암도 생기고 대장암도 생기고 심장질환도 더 생기고 이건 안 되겠네. 그래서 그 연구가 중간에 스톱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성 호르몬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라고 발표가 나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갱년기 여성분들이 여성 호르몬을 안 먹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이제 그렇게 알고들 있죠. 네. 유방암이 생겨서 무서우니까 안 먹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의사 선생님들, 과학자들이 연구한 여성 호르몬은 굉장히 좋았는데 도대체 왜 이 연구에서 나온 결과는 이렇게 나쁘지? 라는 의문을 가진 의사들이 새롭게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해보니까 결과가 이래서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 여성 호르몬을 그 연구하는 데 들어온 대상자들이 폐경 후 5년이 훨씬 지난 사람들이에요. 이미 폐경이 지나서 한참 시간이 지난 사람들이 많이 연구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폐경이 되자마자 여성 호르몬을 먹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사람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폐경이 되자마자 여성 호르몬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서 보니까 폐경이 시작되자마자 여성 호르몬을 쓴 사람들은 별로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폐경이 되고 5년 이상 지난 사람들이 여성 호르몬을 먹으면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면서 연구를 더 한 거예요. 해봤더니 폐경이 지나고 5년 이상이 지나면 폐경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몸에 다 생긴 다음이에요. 그래서 혈관에도 문제가 이미 생겨 있고 뇌에도 이미 문제가 생겨 있고 그렇게 이미 생겨버린 문제들은 5년 이후에 여성 호르몬을 써도 돌려올 수가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5년 이상 지나신 분들한테 여성 호르몬을 쓰는 것은 오히려 해롭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됐고, 폐경이 되자마자 증상이 있을 때 여성 호르몬을 사용하는 것은 적어도 5년까지는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뭐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했는데 뇌졸중, 심장병, 치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부 여성 호르몬을 썼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몇 년에 걸쳐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폐경 초기에 쓰면 치매도 훨씬 늦춰주는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하지만 시간이 이미 지난 다음에 쓰는 것은 그렇게 큰 효과가 없더라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됐으니까 선생님 저 폐경된 지 10년 됐는데 갱년기 증상이 심해서 여성 호르몬 써야 되겠어. 이건 아니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네. 갱년기 초기, 폐경 초기에는 여성 호르몬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때도 혹시라도 있을 위험성을 위해서 검사를 좀 해야죠. 유방암 검사도 하고 뭐 골다공증 검사도 하고 내 몸에 어떤 해가 있는지를 잘 확인한 다음에 여성 호르몬을 쓰시는 게 옳겠고, 폐경이 지난 다음에 적어도 5년 이상 지났다 이러면 여성 호르몬을 먼저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그분의 어떤 다른 증상들이 있다면 그런 증상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약제들을 골라서
그거에 맞게 여성 그 치료를 해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폐경 초기에 여성 호르몬을 쓰면 폐경이 시작돼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어서 생겼던 여러 가지 증상들에 굉장한 도움이 돼요. 여성 호르몬이 있으면 우선 여성들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피하 지방도 충분하고 만지면 보들보들한, 또 이 피하 지방이 있어야 우리 몸에서 열 손실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열을 잘 조절해서 우리 몸이 더 많이 오랫도록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고, 피하 지방이 있어야 넘어졌을 때 충격도 흡수해줘서 골절도 잘 안 일어나게 하고, 또 이 여성 호르몬이 있으면 이 혈관이라든지 또는 뇌신경세포라든지 하는 곳에 긍정적인 영향을 줘서 훨씬 더 오랫도록 이런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질 수 있고, 또 여성스러움도 더 오랫도록 가질 수 있으니까 언제 내가 시작됐느냐,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냐, 이런 걸 잘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들어보니까 재미가 있으셨어요? 네. 여러분들의 훌륭한 그리고 즐겁고 행복한 갱년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사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박사님, 폐경 5년 이후에 하는 여성 호르몬 치료는 사실 효과가 없다. 그 5년 안팎으로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예. 그러면은 폐경 5년 이후에는 여성 호르몬 치료 말고 다른 치료나 뭐 대체할 수 있는 약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고,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그런 작용을 하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또 다른 것들도 뭐 우리 의사 선생님들을 잘 찾으시면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너무 불편하다 나는 그럴 때는 꼭 병원을 찾으셔서 확인을 받으시는 게 우선입니다. 아, 그리고 일반적으로 폐경이 나타나는 때가 비슷비슷하시니까 네. 폐경 되기 전에 그럼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뭐 그런 이제 말씀들도 하는데, 사실 폐경 전에는 여성 호르몬이 내 몸에 있는데 여성 호르몬을 또 먹을 필요는 없고요. 이 폐경은 초경이 빠를수록 빨리 오고 초경이 느릴수록 느리게 옵니다. 그래서 그 초경과 폐경 사이에는 그런 관계가 좀 있고, 그래서 또 거기다가 임신을 많이 했느냐, 임신을 한 번도 안 했느냐, 이것도 또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여성분들은 대개 47 조금 넘어서부터 쉬운 한두 살 정도 사이에 폐경이 오기 때문에, 그때 폐경이 오면 증상이 나타나면 일단 병원에 먼저 오시는 게 좋겠고, 그렇지 않아도 그냥 나는 폐경이 됐는데 내가 현재 증상은 없다, 하지만 건강이 좀 걱정된다, 그럼 반드시 오셔서 한번 확인하고 여성 호르몬의 좋은 장점을 나는 좀 이용해야 되겠다, 이럴 경우에는 호르몬제를 선택해서 드시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갱년기 증상 가운데요, 동맥경화가 있다고 했고, 네. 이게 콜라겐이 부족해서 나타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콜라겐을 따로 섭취를 하면 좀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 콜라겐을 먹는다고 반드시 동맥경화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이 콜라겐이라는 게 이제 아미노산의 일종이고,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분해하면 아미노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단백질을 많이 드시면 도움이 되는 건데, 그 단백질이 뭐죠? 고기, 생선, 뭐 그다음에 뭐 그런 것 종류예요. 뭐 조개류 이런 거 다 단백질이잖아요. 계란, 콩, 두부 이런 게 다 똑같이 단백질이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일상생활에서 드시면 따로 뭐 콜라겐만 드시는 거나 뭐 별 차이가 없으니까 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고 해주셨습니다. 오늘 중년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강연을 해주셨는데, 다음 시간에도 중년 여성을 위한 강연 준비하셨다고요? 네, 다음 시간에도 이 중년 여성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고생하는, 오늘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골다공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 강의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백세인생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한 백세인생을 위하여!